요즘은 탄수화물. 어쩌다가 보니까 현대인들한테는 이 탄수화물이 공공의 적이 됐어. 공공의 적이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을 먹을 때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만큼 먹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영양이 가득한 탄수화물의 구애를 받지 않는 야채 떡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떡보다는 야채가 훨씬 많이 들어간 떡국을 여러분한테 만드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나 쉬운지 같이 한번 해봐 주세요. 하루하루 문숙.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떡국이잖아요. 저는 전통 음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통 음식을 하시는 분한테 명함을 내밀을 마음은 없습니다. 워낙 전통 음식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고 워낙 전통을 지켜주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명함을 내미는 건 아닙니다. 떡국이 본래 우리가 떡국을 먹을 때는 떡을 이제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뭐 사골국물을 쓴다든가 육수를 쓴다든가. 근데 제가 만드는 떡국의 이름은 야채 떡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떡보다는 야채가 훨씬 많이 들어간 이제 그런 떡국이 되는 거예요. 떡국은 떡국입니다. 이게 딴 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냥 쌀이에요. 찹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쌀인데 이 경우에는 현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미와 거의 동질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현미보다도 소화가 더 잘 돼요. 현미보다도 훨씬 소화가 잘 되고, 그래서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한테도 훨씬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에요. 자, 우선 떡은 일단 물을 담궈서 불려 놓아요. 그 다음이 야채를 써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육수나 사골 국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채 국물로 이걸 맛을 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잖아요. 근데 야채 국물이라고 해서 우습지가 않아요. 진짜로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양파를 얇게 썰어요. 얇게 썰어야 이게 빨리 익고 국물이 잘 우러나니까. 또 양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너무 국물이 달아지고 또 이렇게 양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적당히 2인분이면 한 이 정도? 이 정도를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쿠킹을 할 때 레시피를 안 드리죠.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정확한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집에서 하는 음식은 달라요. 제가 하는 음식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는 집에서 해 드시는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계절이 다르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야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소스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 변합니다. 항상 그 변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항상 열려 있어야 나중에 나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딱 잡게 되면 그 다음에 후루룩 풀려서 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변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전번에 채소 그 숲을 할 때는 양파와 당근과 샐러리가 들어갔죠. 여기서는 샐러리를 빼고 그 대신 호박이 들어가요. 그래서 호박을 많이 호박은 익히면 얘가 줄어요. 확실하게 줄어요. 그래서 이 호박을 조금 넉넉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이 떡국을 할 때 이 무를 몇 조각을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무를 이제 이렇게 하나를 사다 놓고나 이제 쓰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노골노골해서 약간 말라요. 이게 무말랭이 되는 과정이야. 근데 괜찮아요. 이럴 때 버리지 마세요. 절대 더 맛있어요. 왜냐면 당도가 올라가요. 이럴 때 조금 더 달아요. 그래서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무는 조금만 쓰니까 요럴 때 음식에 쓰세요. 그래서 무는 이렇게 썰어놓고 버섯을 조금 쓸 거예요. 그래서 버섯이 깨끗하네 이거는. 그래서 이만큼 쓰고 이거는 야채 국물용.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파세리가 있죠. 파세리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시들어도 괜찮아요. 좋아요. 말려서도 쓰잖아요. 말려서도 쓰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파슬리는 영양가가 아주 슈퍼푸시다.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파세리는 많이 쓰시고 완전히 마른 것도 쓸 수 있습니다. 파세리가 싱싱할수록 이게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걸 가르쳐 드릴게요. 손에다 이렇게 꽁꽁 뭉치세요. 뭉쳐갖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잘게. 근데 중요한 게 이 파세리는 잘 썰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러면 잘 잘라져요. 파세리 이거 아마 다듬 이거 하기 싫어서 안 쓰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꽁꽁 뭉쳐서 싹싹 썬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준비 끝. 우선 국물을 낼 때는 잘 볶아야 된다. 그런 말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기름을 써서 야채를 서서히 뭐부터? 양파부터. 양파는 빨리 볶으면 이게 우들거리고 타요. 그래서 그리고 국물이 맛이 없어. 그래서 옅은 불에다가 양파를 잘 볶아야 국물이 달고 맛있어요. 기름은 아보카도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두 가지 다 무방합니다. 아니면 코코넛 오일만 써도 되고 아보카도 오일만 써도 됩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산이고 아보카도 오일은 오메가9이 주로 있는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름에 대한 특강을 해드릴게요. 기름에 대해서 정말 헷갈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이 기름이 좋다 저 기름이 좋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건 따로 해드릴게요. 놓고 자 이거를 옅은 불에다가 살살 볶으라고 했죠. 특히 이 불포화지방산 들어갔을 때는 얕은 온도를 사용해서 서서히 익히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소금을 넣으세요. 그러면 이 소금이 절이는 것 같이 이렇게 야채를 이렇게 기운을 빼요. 그러면서 노글노글해지면서 바로 야채가 국물이 맛있게 우러나와요. 브로스를 만들 때는 달라요. 브로스나 스탁을 만들 때는 절대로 소금을 미리 넣지 않아요. 국물만 만들 때는 국물만 만들어서 보관해요. 그러나 이건 이제 브로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음식을 하는 거니까 소금을 미리 넣고 같이 익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급하면 이게 설리고요. 마음을 너그럽게 막 먹고 이 불하고 나와의 어떤 그런 시간 개념 서두르지 않고 뭐 이럴 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이때 또 야채를 하나 썰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넣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홍당무하고 양파가 이렇게 잘 익었을 때에 호박을 넣는다. 기름 조절도 한꺼번에 한 스푼을 미리 넣어라 이런 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약간 기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러면 조금 더 넣어도 되고 나중에 넣어도 돼요. 어떤 음식은 아예 한 다음에 마지막에 넣는 것도 있습니다. 기름이 산화가 잘 되는 기름들은 그렇게 써요. 그다음에 버섯도 좀 익어야 되니까 넣고 이때는 이제 다 넣고 같이 익히는 거예요. 무도 넣고 자, 이 정도면 이게 굉장한 양의 야채예요. 그렇죠? 굉장한 양의 야채인데 이렇게 많이 먹겠는데 이게 지금 2인분인데 이제 익으면서 이제 이 야채들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푸근하게 익게 놔두면서 이번에는 씨 솔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솔트입니다. 락 솔트, 씨 솔트. 돌소금, 바닷소금. 얘네 둘이 어우러졌을 때 국물이 맛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선 락 솔트를 넣어서 국물을 한 다음에 씨 솔트를 넣어서 조금 간을 좀 또 하고 꼭 야채 볶음인 것 같죠?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도 돼요. 여기다 후추만 뿌려서 먹어도 되는데 이제 야채 볶음을 할 때는 야채를 이렇게 익히지 않아도 돼요. 이건 지금 극적으로 익히는 거예요. 서서히 얘가 푹 익을 때까지. 야채 볶음을 할 때는 그냥 후루룩 해서 먹죠. 그래서 그거만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나중에 야채 볶음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후루룩 볶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접시에다 놓으면 후추만 넣으면 아주 훌륭해요. 약간의 간장을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들깨가 들어가는데 이 들깨가 되게 껍질까지 같이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할 때는 항상 이거를 조금 한번 망에다 걸러서 넣어줘요. 이것도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옅게 먹고 싶은 그 날이 있고 조금 강한 걸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다라는 건 없지만 또 이게 너무 옅으면 또 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선을 넘는 한계에서 이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한번 보죠. 완전히 푹 익었죠, 야채가.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야채볶음 수준은 이미 지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죠? 야채볶음 수준은 아니에요, 이미. 그죠? 아주 부드러운 수준입니다. 이때 불을 올리면서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약간 많이 해도 되고, 이것도 한 컵을 넣어라, 두 컵을 넣어라 하는 것보다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내 맘대로, 내 거니까, 내가 먹을 거니까,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거니까, 엄마 오늘은 뭐 국물 많이 넣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래, 그리고 그냥 국물 덜 넣고, 또 다음번에 또 국물이 필요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오늘은 좀 국물이 먹고 싶다. 그런 날은 이제 국물을 조금 넣으시면 되고, 국물 맛을 요때 한번 봐줘야 돼요. 들어간 그 들깨가 내 기분에 맞는지. 왔다. 왔다 하는 기분이 딱 들어요. 근데 지금 왔다 하는 기분이 딱 들었어.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떡을 넣으면 1분 내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다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넣을 것이냐. 보통 할 때는 이 과정이 없고 그냥 육수에다가 이것만 넣죠. 근데 이게 현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양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1인분이면 내가 오늘 떡을 얼만큼 먹어야 될 것 같은가, 얼만큼 먹고 싶은가 이렇게 놓고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그만큼만 넣으면 돼요. 1인분이니까 요만큼 투하, 2인분 요만큼 투하.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 자, 끓기 시작했어요. 이 끓기 시작할 때 파르르 끓게 놔두고 후추 한번 양념 더 보고 파슬리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슬리도 약간 익으면서 그 국물이 우러날 수 있도록 다 익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때 놓고 불 끄고 완성입니다. 내가 이걸 자주 해 먹어. 그래서 내가 이 맛을 알아. 그래서 빨리 먹고 싶어. 내 몸이 있잖아. 빨리 먹어. 막 이래 지금. 그래서 먹을게요. 그래서 이 음식은 설날만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1년 내내 먹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하나면 한 끼 식사가 돼요. 근데 이게 아침에도 맛있고 그다음에 저녁 때도 맛있어요. 저녁 때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저녁에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저녁에 저는 이걸 먹을 때도 있어요. 그 탄수화물과 운동량과 아주 비례를 합니다. 자기가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운동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을 안 먹고 견디는 분들, 몸 쓰는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이라는 건 차로 말하면 휘발유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어떤 휘발유를 넣어줘야지 얼만큼 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차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가스만 가득 넣어둔다든가, 근데 차가 없는데 물만 넣어가지고 차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우선 여기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현미예요. 현미라서 바로 흡수되지 않는, 그러니까 simple carbohydrate, complex carbohydrate. 그러니까 단순 탄수화물, 그 다음에 복합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현미는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이걸 서서히 소화시켜서 분해를 시켜서 빨아들이면서 당이라고 하죠. 인슐린이 서서히 나와요. 그래서 현미를 먹는 버릇을 기르는 건데, 빨리 한번 제가 국물 맛을 볼게요. 저는 이제 넓은 그릇에 하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고기 국물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이 들깨라는 게 참 묘한 그 매력이 있는 가루인 것 같아요. 진짜 같이 누구한테 먹여보고 싶어. 진짜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같이 노력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또 면역성 떨어지지 않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진짜 힘들어요. 아마 모두 다 힘드시고 저도 힘들어요.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 지키면서 상황 나아질 때까지 대한민국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